No. Why number 626. Why did the Nauvoo City Council order the destruction of the Nauvoo Expositor Press? 왜 나부 시의회는 나부 익스포지터 인쇄소를 파괴하라고 명령했는가?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그들은 이전에도 자주 입증되었던 것 같이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하여 무죄하였으며 다만 배잠자들과 악인들의 음모로 감옥에 감금되었을 뿐이라. 이에 카테지 감옥의 바닥에 흘린 그들의 무죄한 피는 땅의 어느 법정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물문주의에 찍힌 큰 도장이요. 또 지사가 서약한 일리노이주의 문장 위에 쏟은 그들의 무죄한 피는 온 세상이 이해를 제기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요. 또 자유의 기와 합중국 대헌장 위에 쏟은 그들의 무죄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위한 사절이 되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있는 정직한 사람들의 신금을 올려줄 것이요. 또 그들의 무죄한 피는 요한이 본 제단 아래 있던 모든 순교자의 피와 함께 주께서 그 피를 세상에 갚아주실 때까지 만군의 주께 부르짖으리라. 아멘. 교리와 성약 135편 7절. 번호 1844년 6월 7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반대자들은 나부 익스포지터의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나부시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몇 가지 선동적인 비난을 가했습니다. 이틀간의 조사와 숙고 끝에 조셉 스미스 시장이 이끄는 나부시의회는 그 신문의 인쇄기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1호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는 카테지 감옥에서 암살당했습니다. 교회에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이 다른 많은 요인들을 계획하고 작용시켰지만 조셉과 하이럼의 체포와 살해로 이어진 가장 폭발적이고 계획적인 요인은 익스포지터의 출판이었습니다. 이 추악한 사건에서 익스포지터의 역할의 시작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포지터는 1844년 격동의 봄에 제1회장단 보좌인 월리엄 로가 시초가 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형제 윌스는 나부 군단의 장군이었습니다. 프랜시스 M. 히그비 그리고 교회의 다른 반대자들은 파문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셉 스미스를 교회 회장에서 해임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노력이 실패하자 자신들만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취한 첫 번째 조치 중 하나는 나부 익스포지터를 발행할 인쇄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은 나부시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완전하고 솔직하며 간결한 진술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대부분은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 그리고 나부에 있는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선동적인 공격에 할애되었습니다. 익스포지터의 공격은 주로 종교, 정치, 도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익스포지터의 발행인들은 조셉 스미스가 타락한 선지자였으며 그의 최근 가르침이 이단적이고 저주받을 만한 영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조셉과 하이럼 그리고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우주의 하나님보다 다수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의 창조물과 함께 타락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같은 거짓되고 저주받을 교리를 교회에 도입했습니다. 현세와 영원을 위한 복수의 아내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 반대하는 영생에 이르는 무조건적인 인봉의 교리. 익스포지터에서 제기된 혐의는 진실과 과장된 거짓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조셉은 최근에 폴레트 왕의 설교와 다른 설교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가르침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한 소수에 가까운 동료들에게 복수결혼을 포함한 영원한 결혼을 소개하고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결혼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본질을 인식하여 그러한 개인적인 문제는 공개적이고 악명 높은 경우가 아니면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비공개로 유지되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인봉에 대한 가르침도 조건과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경전의 여러 곳, 특히 성경에서 찾을 수 있으며 조셉은 그 가르침을 소개할 때 성경을 길게 인용했습니다. 익스포지터는 또한 주와 군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부 헌장을 무조건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급진적이고 위험하게 옹호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입법부에서 제정된 나부 헌장은 일리노이주 내의 정치적, 사법적, 교육적 구조를 확립하고 성도들이 미주리주와 다른 지역에서 겪었던 박해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민병대인 나부 군단을 창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헌장이 시온의 권리를 수호하는 뚫을 수 없는 벽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법안을 폐지하면 성도들은 온갖 종류의 박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법적 의지를 거의 잃게 될 것입니다. 익스포지터의 창간호가 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셉 스미스 시장이 이끄는 나부 시의회는 익스포지터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시의회는 나부 헌장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행동하면서 폭로자를 공공의 골칫거리라고 선언하고 시 보안관에게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인쇄기를 폐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와이 시의회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정은 빠르거나 가볍게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시의회 회의록에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1844년 6월 8일 토요일 나부 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총 6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6월 10일 월요일에 다시 만나 7시간 30분 동안 더 만났습니다. 모임 중에 조셉 스미스는 몇몇 다른 평의회 회원들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해설자의 출판물은 도시의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 계산된 것이며 그러한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시위의 토론의 대부분은 익스포지터가 공공방해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익스포지터의 구절을 읽고 분석했습니다. 존 테일러는 지상의 어떤 도시도 그러한 중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 헌법의 발췌문을 읽은 후 우리는 그들이 진실을 발표할 용의가 있지만 그 신문은 성가신 일이며 모든 정직한 사람의 코에서 악취를 풍긴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는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단호하게 찬성했습니다. 심의하는 동안 위원회는 당시로서는 존경받던 법학 교과서인 블랙스톤의 영국의 법에 대한 주석을 참고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익스포지터가 공공의 골칫거리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블랙스톤의 불쾌감을 공동체의 평화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전체 공동체는 이러한 거짓의 낙인 아래에서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또한 일리노이주 헌법 제8조 12항에서 헌법상의 자유에 대한 언론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토론에서 드러난 분명한 주제는 익스포지터가 계속된다면 미주리주에서 볼 수 있었던 박해가 나부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시의원 피니어스 리차즈는 그는 혼의 재분소에서의 거래를 잊지 않았으며 그는 이곳에서 같은 영혼이 경로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1844년 6월 10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평의회는 나부 익스포지터가 공공의 골칫거리라고 결의하고 인쇄기를 폐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시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마을 보안관에게 익스포지터의 인쇄기와 배포되지 않은 모든 출판물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안관은 일단은 시민들과 그 도시의 민병대원들과 함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을 파괴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시의회는 자신들의 행동이나 그 이유를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셉은 시의회의 심의가 있은 지 불과 며칠 후에 일리노이 주지사 토머스 포드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했으며 몇 주 후에 시의회 회의록이 지역 신문인 나부 네이버에 게재되었습니다. 존 테일러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는 또한 포드에게 우리 백성 전체가 분개했으며 시 당국에 그들의 불만을 바로잡아 달라고 큰 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조셉은 의회가 인쇄기를 파괴함으로써 더 큰 폭동을 막았으며 어쨌든 인쇄기가 파괴되어 더 큰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을 입었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익스포지터 언론의 파괴는 불법이었습니까? 법학 교수였던 델린 H. 옥스 회장은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후기 성도들은 공식 몰몬 역사가들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신문의 파괴에 대해 사과해왔으며 이는 미국 헌법의 신성한 권리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옥스 회장은 연구를 하는 동안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처음에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옥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844년 이 사건이 일어난 해 일리노이주와 미합 중국의 법에 따라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가 그 시기의 주 정부나 시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북전쟁 이후에 채택된 수정안인 14항에 의해서만 주 소송 또는 시 소송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미국 대법원이 5대4로 판결을 내렸을 때 이 수정안은 그대로 선언되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언론의 자유가 신하주 정부의 조치로부터 언론을 보호한다고 선언하는데 100년이 걸렸다면 1844년 일리노이에서 이 문제로 고군분투했던 사람들, 역사가 우리에게 국경에서 많은 신문이 파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시기에 대해 저는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예제도 폐지론자 이슈, 노예제도 찬성 또는 반노예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옥스 회장은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이 저지른 행동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토론을 벌였고 블랙스톤으로 돌아갔고 다른 선례가 없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도시의 죽음과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신문을 포함하여 골칫거리를 줄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스포지터의 파괴는 순간의 열기에 휩싸여 재빨리 내린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법률을 감안할 때 불법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문서들은 올바른 행동 방침에 대해 몇 시간, 며칠 동안 고뇌에 찬 토론을 한 끝에 그 선택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다큐멘터리 기록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와 시의회는 더 나쁜 운명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익스포지터의 인쇄기를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부에 살았던 조지 라우브는 자신의 일지에서 조셉 스미스가 시의회의 행동을 설명한 연설을 기록하며 조셉은 자기 집에서 모임을 소집하고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낮에 열린 시연을 통해 그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인쇄기 그것은 성자들의 피가 거리에 흐르게 할 것이고 이것으로 악이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알고 보고 들은 것을 스스로 기록합니다.